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국회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을 통해서 공수처법, 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해 아주 앞장을 섰던 문희상 국회의장이 모든 일이 끝나자 용도 폐기되는 토사구팽을 당할 신세에 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의 빚을 졌다는 조국에 대해서는 법무장관 시절 정책보좌관을 지낸 핵심 측근 복심인 김미경 변호사를 균형 인사비서관,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가장 핵심 요직으로 이렇게 발탁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 부수장 겸 황교안 대표, 상근 특보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특보님, 네. 문희상 국회의장이 용도 폐기되는 것 같아요. 네. 일이 끝나니까 이제 사냥이 끝났으니까 개를 잡아먹는 그걸 우리 이제 흔한 말로 토사구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문희상 국회의장 하면은 그동안 여러 면에서 좋은 이미지를 가졌었는데 맞습니다. 마지막이 물러나는 모습이 아주 추한 이렇게 모습으로 망가져 버렸거든요. 네. 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아들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 문희상 의장은 의회주의자라는 트레이드 마크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렇죠. 예. 굉장히 합리적인 의회주의자의 행태를 보여왔는데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그 석연치 않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해서 현 정부의 독주와 독단을 밀어붙였단 말이죠. 그게 아주 적극적으로 맞습니다. 도와주고 선도했죠.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나는 게 야당에서 막 그 의회주의가 죽었다 막 이러니까 문희상 의장이 얘기하긴 나는 이미 다 죽었고 껍데기만 남았다라고 예, 그런 한 얘기까지 기억이 했었죠. 나요. 예. 그런데 지금 안은 다 죽었는데 그 안을 자식한테 준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자식도 지금 경선도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결과적으로는 모든 걸 잃은 그렇게 된 셈이에요. 예, 정말 다 잃고 명예도 잃었잖아요. 정치인한테는 진짜 명예가 생명과 같은 건데 그럼요. 명예도 잃고 그럼 자식한테 지역구도 못 넘겨주고 명예도 주지를 못한다고 하면은 이 정치인 문희상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리고 그 의회주의자를 표방했던 우리나라에서의 의회주의자는 뭐냐. 이런 의문을 갖게 하는 아주 가슴 아픈 우리 현실 이걸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국회 여러 법들 처리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세습 공천, 아들 공천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막 구호도 외치고 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수모를 당할 대로 다 당했는데 맞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로 보면은 아들 석균 씨 네. 지금 의정부 갑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그동안 뭐 상임 부위원장으로서 오랫동안 사실상 지역구 관리를 해온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어제 당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 김혜영 최고위원이 국민 정서에 반한다. 세습공천이라는 게. 또 하나는 수도권 선거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본인은 내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되게 입을 맞추는 거 아닙니까? 정당생활 오래 해봐서 잘 알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 언론 보도에 보면은 잘해서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다고. 뒤에 돌아서서 다들 네. 잘했어 네.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막 뭐 좀 탐탁치 않게 생각했어도 뒤에서는 그리고 그 근거가 된 게 진짜 합리적이잖아요. 문희상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특히 경기 북부는 다 이걸로 날아가는 거예요. 한국당은 좋은 일 아닙니까? 뭐 자기들끼리 우리 싸움 입장에서야 뭐 그렇지만 그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입맛이 썩 좋지는 않죠.
그래도 한국당 입장에서는 석균 씨를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나이 50 넘은데 무슨 아빠 찬스냐. 아빠 찬스 없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50 넘으면은 50 어떻게 되나? 50 넘어가지고 과거 정치인들은 아빠 그늘에 그렇게 있는 게 아빠 찬스가 아닌가요? 그게 더 이상한 거지. 사실은 아니 다른 지역에 가서 했거나 한 번 쉬었다가 하면 아빠가 뭐 무슨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든지 무슨 이런 유고가 생겼다든가 하는 경우 그러면은 특별한 문제가 누가 그걸 시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현직 국회의장이 그렇게 현 정부의 그 편을 들면서 아들을 공천을 바로 자기에 이어서 아들을 공천하겠다라고 하면은 어떤 국민이 그걸 아빠 찬스가 아니라고 하겠냐고요. 게다가 나이가 50이 넘고 그런 분이 자기 혼자서 설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빠 그늘에서 그 과실을 따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국민 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 얘기죠. 지금 김세연 의원이나 남경필 전 경기지사 등도 사실은 자기 부친이 네. 국회의원을 하던 지역에서 나왔지만 대부분의 경우 돌아가셨다든가 그렇게 해갖고 승계를 받은 경우지 지금 살아계시고 국회의장으로 있으면서 네. 아주 여권의 핵심 인사가 있는 데서 이렇게 물려받는 경우는 없었죠. 게다가 2세 정치인들이 그렇게 잘하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런 점은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비난을 받지 않고 됐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정치적인 두각을 보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같이 무리해가지고 이어받는 경우에 이런 경우를 정면 돌파를 하는 정치인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렇죠. 아버지의 의회주의를 망가뜨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2세가 의회주의의 신봉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김은석 특보도 출판기념회를 했지만 이 문석균 씨도 출판기념회를 했는데 뭐 3,000명인가 5,000명인가 이렇게 왔을 정도로 아주 대성황을 이뤘고 아버지 후광이죠, 그게. 저서가 그 집 아들이더라고요. 그 집 아들. 그 집이 누구예요? 문희상 집 아들이라는 그러니까 아빠 찬스를 이용한다는 그런 얘기뿐이 안 되는데 나는 아빠 찬스를 거부하겠다. 이렇게 또 그 출판기념회에서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앞뒤가 참 안 맞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지금 문석균 씨의 아들이 지금 문희상 의장은 의장 공관이 한남동에 있습니다. 네. 거기에 자신의 아들하고 철을 이렇게 주소를 할아버지 찬스네요. 할아버지 집으로 이제 옮겨 가지고 그 자기 상대를 이어서. 아들은 이제 근처 초등학교 이렇게 좋은 데로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뭐냐. 아니, 지역구는 편한 건 다 따먹고 결국 아빠 찬스, 할아버지 찬스를 안 쓰겠다고 말로만 하는 게 이게 설득력이 있느냐는 거죠. 아니, 자녀 교육까지도 지금 아빠 찬스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제2 조국이에요. 조국이 그거 아닙니까? 자식들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온갖 수를 동원해 가지고 잘 보내려고 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게 아빠 찬스거든요. 우리 애한테 참 미안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도 저는 물론 언론에서 취재를 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으리라고는 봅니다만은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문희상 의장을 토사구팽시키기 위해서 아마 쓱 언론한테 흘렸을 겁니다. 정치권 보면 참 야비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게 왜 나왔겠어요? 이런 사안들이. 그동안 다 있었던 일들이 갑자기 이렇게 터져 나온 것은. 그래서 민주당 그 운동권 세력들 보면요.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할 거는 결국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은 자기의 소신, 평생에 가지고 있는 소신을 지키지 않고 타협을 하면은 결국은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충심을 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충심을 다하길 바라는 거는 그건 무슨 심보라고 그러죠, 이거? 근데 운동권 세력들도 그렇게 문희상 의장을 이용해 먹었으면은 이번 뭐 다 공수처 법 처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야비하게 정치를 꼭 해야 하느냐 하는 생각은 들어요. 노무현 정부 때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자기들끼리 아주 작은 좁은 범위에서 자기들끼리 모든 가치를 장악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1.5 정도 돼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내칠 수 있는 거죠. 문희상 씨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원래는 뭐 김대중 DJ, 전 대통령 직계죠. 예. 그리고 그리고 연청이라고 있습니다. 연청. 네네. 거기 회장으로부터 이렇게 출범을 해갖고 DJ 쪽에 있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그렇죠.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까지 친문 인사죠. 친노 인. 친노, 예. 친노 인사고. 그래서 지난번 20대 공천 때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컷오프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잘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공천도 떨어졌는데 또 살아났어요. 워낙 지역이 탄탄하다 보니까 그럼요. 다른 사람이 내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의정부는 사실은 홍 씨하고 문 씨하고 적대적 공생을 하는 그런 동네죠. 그래서 지금도 고민인 것 같아요. 그 지역에 마땅한 다른 사람을 내보내기도 어렵고 문희상 의장이 본인 얘기가 그랬죠. 나는 얼굴은 장비같이 보이지만 속은 조조다. 꾀가 많다. 이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문희상 의장을 네. 이거 총선 때 무슨 폭탄 발언을 할지 알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일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게다가 지역에서 석균 씨가 끝까지 나온다라고 하면은 무소속이라도 나올 수 있죠. 민주당에서는 뭐 당선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요. 만약 공천에 떨어지면 무소속 출마도 가능하지 않아요. 뭐 자유한국당에서 이 틈을 타서 뭐 경쟁력 있는 사람 좀 내보내지 않을까요? 그러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어쨌든 문희상 의장이 아주 지역을 탄탄히 다져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와도 좀 어려웠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또 하나 사실 적대적 공생 관계라고 하는 게 홍 씨 집안에서 문 씨 집안에 경쟁력 약한 사람을 공천을 하고 문 씨 집안은 홍 씨 집안에 경쟁력 약한 사람을 공천을 해가지고 그가 홍 씨는 뭐 다른 갑을 그래 예, 예. 그래서 의정부를 홍 씨와 그 문 씨의 그 봉건 영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대적 공생 관계를 했는데 지금 같이 양쪽이 다 힘을 못 쓰면은 중앙당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후보를 내려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문희상 의장은 영도 폐기 지경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만은 대신에 또 벼락 출세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얘기한 대로 지난 연두 기자회견 때 마음에 빚을 지고 있다. 그런 분이 바로 조국 아닙니까? 네. 근데 조국의 복심, 아주 핵심 측근이 김미경 변호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김미경 변호사를 이번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균형 인사비서관. 아주 요직 중에 요직입니다. 그런 자리에 또 앉혔더라고요. 발탁을 했어요, 어제.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인사청문회에서 개인 담당하는 사람들은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죠. 왜냐하면 조국 그 수석 같은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되기 전에 문제 제기가 너무나 많았어요. 언론을 비롯해서 야당과 언론에서 문제 제기가 엄청 많았고 거기에다가 뭐 근거들도 탄탄했고 그런 상황에서 디펜스를 하는 사람의 우리 뭐 선거 때 보면 네거티브 대응팀이 후보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 가족 담당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핵심 중에 핵심인 거죠. 그게 신상팀장을 맡은 거예요. 청문회 때. 그러니까 가족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렇죠. 그런 자리. 법적인 대응, 논리적 대응 이런 걸 다 하는 그야말로 핵심 중에 핵심이고 이게 재밌는 게 지금 그 심재철 부장 같은 경우에도 추미애 장관의 인사청문회 때 대변인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입에다가 복심에다가 이런 사람들이 승승장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역관제가
과연 바람직한 거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거고, 왜냐하면 이거는 긍정적인 역관제, 무슨 이념과 지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역관제, 이런 거는 권장해 볼 만하지만, 비리를 감추고 엉뚱한 일을 하는데 행동대장으로 나서게 하기 위한 역관제,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인사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 김혜숙 지금 인사수석을 비롯해서 인사 라인이 거의 여자들로 구성돼 있잖아요. 여자분들로 구성돼 있는데 여자분들은 굉장히 전체적으로 그 충성도도 강하고 이렇게 끈끈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그건 장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도 선거 때 보면은 의리가 있는 건 여자다. 그래서 여성 당원들에 여성 당원 없으면 선거 못 치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남녀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특성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외부의 관계보다는 내부를 굉장히 탄탄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는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청와대 그림을 보면 현 정부 문재인 정부 핵심에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관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의 인사관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적어도 인사수석이라든가 균형인사 비서관 같은 경우는 고위직 인사를 총괄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인사 전문성도 있어야 하고 또 인사 전체 나라 전체의 인재들을 등용할 수 있는 그런 인적 네트워크도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맞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지금까지 또 그래 왔었고 전임 정권 때는. 근데 김혜숙 문재인 변호사 시절에 부산 법무법인에 같이 근무했던 여성 변호사 아닙니까? 그 사람 갑자기 법제처장 시키고 인사수석 시켰어요. 이번에 김미경 이 인사비서관 이거는 해마루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루. 그게 진보 좌파 성향의 그런 그 변호사들이 주로 만든 법무법인이고 전해철 의원도 거기 소속이었는데 거기 있다가 조국 민정수석실에 법무비서관실에 선임행정관으로 이렇게 또 발탁이 됐어요. 그 후로 조국하고 이렇게 쭉 같이 행태를 같이 해갖고 장관실에는 정책보좌관도 있고 장관 물러나고 내는 저 정경심 면회 다닐 때 같이 맨날 같이 다녔잖아요. 여기도 뭐 인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럼 그 전임은 어떠냐? 이 김미경 전임이 전향엽 비서관인데 그 사람도 민주당 여성국장이에요. 그 이전에 신미숙도 비서관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물러났는데 이분은 국회의원 보좌관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발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는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로 앉혀놓은 거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인사는 어디서 결정하고 이 사람들은 대사방 역할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 기본적으로 당파성이라고 하는 게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파성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대전제죠. 그렇기 때문에 능력 이런 거는 후순위 문제고 그 자리에는 가까운 사람 같이 도모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앉혀놔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인사의 전문성 능력을 검증하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뒤로 밀릴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번에는 인사 검증하는 시스템도 없잖아요. 세평을 하는 것도 약하고 그래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에 충성심인데 충성심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충성심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인사팀을 구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대원칙이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거기에 합당한 분들로 구성이 돼 있다. 이런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늘 문재인 대통령도 적재적소 특히 인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자리하고 달라가지고 그런 인적 네트워크도 있고 안목이 인사 철학이 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어디 조그마한 집단의 조직에 인사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무슨 인사과장 하는 자리가 아니고 국가 전체의 인재풀을 관장하는 데인데 전혀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은 서류 작업하고
복사하고 그런 일을 해야 할 정도 사람들을 이런 요직에 앉히면 됩니까? 아무리 끼리끼리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누가 인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게 따로 어디가 있는 거죠. 그럼 뭐 이 사람들한테 내려주면은, 명단을 내려주면은 그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참 궁금해요. 어디서 누가 하는지. 아니, 청경덕이도 그 얘기, 그때 그 뭐 자기들끼리 뭐 인스타그램인가요? 그게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금융권 인사를 청경덕이가 이렇게 해주면은, 인사비서관실에서 발령내고 뭐 그랬다는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굴지의 기업의 회장도 인사를 했다는. 그러니까요, 참.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특히 이 김미경 변호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조국의 여러 가지 비위 행위들을 감춰주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공모 역할까지도 했다고 봐야 한다면은 그렇죠. 그 자리에 가게 있는 것은 너무 부적절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균형 들어요. 인사 비서관 자리에 균형을 잃은 사람이 앉아 있는. 조국 때문에 이 자리에 간 거 아니에요? 결국은 마음의 빚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맞습니다. 조국 때문에 갔기 때문에 이번 뭐 검찰 인사는 어쩔지 모르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기서 검찰 인사도 결과적으로는 여기를 거치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조국한테 수사 과정에서 좀 과오하게 했다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아주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직기강 비서관을 거쳐서 뭐 민정수석실에서 인사비서관실로 거쳐가지고 결과적으로 인사수석이 인사 발령안을 대통령한테 제가 올리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조국 그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빙산의 일각이죠. 사실은 조국으로 드러났을 뿐이지 거대한 권력형 비리의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국을 변호했던 이 변호사를 청와대에 앉혀놓은 거는 조국으로 드러난 거대한 그 빙산 그 자체를 보호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그 염치 없는 인사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인사에도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의 안방마님이 김정숙 여사가 이렇게 관여를 한다는 게 또 시중에 흘러다니는, 저는 뭐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유언비어거든요. 특히 이런 여성 관련 인사들에 대해서는 입김이 작용한다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도 듣긴 했는데요.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능성은요? 그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이나 뭐 이런저런 우리 사람, 인접 지역의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에. 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정치라는 것은 또 비정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문재인 정권의 이런 인사들을 보면은 정말 가족 정권, 끼리끼리 정권이라고 하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